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 파가 나뉘어서 싸움을 붙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스, 한쪽은 베어스. 한국어로 하면 황소파와 곰파라는 뜻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불마켓은 강세장, 베어마켓은 약세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시장 낙관론자들과 시장 비관론자들이 서로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며 싸우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미국 시장의 황소파와 곰파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낙관적이고 상승장으로 예상된다. 이미 저점 기준 20%나 상승했다. 그리고 약세론자들은 이를 반박하며 경제는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하락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전략에 따르면 하락장은 끝났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했듯 S&P 500 지수는 지난 10월 저점 기준 20% 상승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직면했다고 보는데요. 그들은 S&P 500 지수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것을 보고 S&P 500 연말 목표치를 4,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극단적 시장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이러한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초장기 상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종종 내려간 적도 있지만 그 시기가 하락장이라기보단 단순히 아주 긴 상승장의 조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타격은 하락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장의 단기 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장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크게 떨어지는 종합지수는 하락장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조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그걸 판단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것인가 하락세일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축소된 그림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요인은 화폐 발행, 양적 긴축, 금리, 그리고 경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화폐 발행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실 연준이 돈을 충분히 찍어낼 경우 경제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GDP가 떨어지든 실업률이 천장을 뚫고 날아가든 연준이 돈만 계속해서 충분하게 찍어주면 주식시장은 독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 GDP가 3.5%나 하락하고 실업률은 13%나 상승했는데 S&P 500 지수는 떨어지기는커녕 상승했죠. 무려 18%나 말이죠. 연준에서 화폐를 미친 듯이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폐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겠죠.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마구 찍어내서 푸는 것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시장에는 긴축이 솔직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 긴축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올 3월에 연준이 긴축을 잠시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준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건 아닐 거예요. 은행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강제로 멈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적절히 안정화된 지금 다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양적 긴축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금리죠. 지난 경제 영상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6월 연준 미팅 발표를 정리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던 금리를 5.25%에 동결하고 올 연말까지 5.75%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연준의 미팅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건데 당연히 높은 금리율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럼 경기 침체가 왔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재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2분기 기업이익은 6%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에 하락한 기업이익이 이번 3분기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그 기세를 타서 4분기에도 급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3분기 전년 대비 0.8%, 4분기
분기 전년 대비 8.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참고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은 경제에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S&P 500의 PER은 25배인데요. 1900년부터 1980년까지 13배였고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22배였습니다. 최근 자료가 과거 자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평균값을 보면 S&P 500의 PER은 20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5배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확실히 주식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앞으로 올 것들을 보면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긴축이 예상되고 GDP 하락이 예상되고 경기 침체의 위기도 있는 거죠.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매출 성장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기업들의 PER도 하향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꽤나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금리가 높으니까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안정화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피봇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인데요. 극단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가령 높은 금리 때문에 더 많은 은행이 빠르게 파산한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대공황이 온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연준의 피봇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역사상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피봇은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만 줬죠. 물론 블랙스완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개인적으로 저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란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는 항상 블랙스완을 대비하고 있긴 하죠. 좀 평이하게 생각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경제 상황은 당분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인상될 것이고 긴축도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굉장히 까다롭던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안정되고 있고 물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 먼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쁘게 흐르고 있지는 않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